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재무설계,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재무설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재테크만큼 익숙하고 재무설계를 받아봤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재무설계를 진행하는 유형도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상담 비용을 받고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많은 고민들도 해봤고 주변 분들 그리고 실제 상담을 받았던 분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면서 다른 영상과 다르게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촬영도 많이 하고 중간에 수정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명확하게 제가 정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무상담을 하면서 좀 더 나에게 맞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를 기준을 딱 잡았다면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제 제가 기준을 잡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많은 분들께서 기피하는 재무설계 중 하나가 이제 기승전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재무설계인데요. 재무설계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돈들을 어떤 목표들이 있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후에 이제 실행을 하려면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조합을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재무설계는 90% 이상이 보험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승전 보험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점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주고 시간까지 맞춰주는데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이 된다면 권유하는 보험이나 다른 상품의 상담 비용이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주변 분들의 얘기랑 인터넷 검색들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찾아봤어요.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서 CMA를 추천을 받았는데 CMA는 증권사에도 있고 보험사에도 있다. 그런데 증권사 CMA는 출금하는데 이틀 정도가 소요되니까 바로 뺄 수 있는 보험사 CMA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보험사에 CMA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이제 돈을 모으는 목표나 기준에 대한 정리 없이 비과세 혜택이랑 추가 납입만 강조가 돼서 저축의 중심, 그러니까 내가 매달 저축하는 뼈대가 되는 상품이 보험 상품으로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장기 보험 상품을 하나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적금이나 펀드를 꼭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펀드가 수익이 나면 보험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죠. 그런데 사실 추가 납입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신경을 쓰지도 않고 방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은 보험대로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저축하는 적금이나 펀드는 또 펀드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재무설계가 어떤 과정이 아니라 특정 회사의 상품 권유를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주관적인 얘기가 될 텐데 나와 맞는 담당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돈을 모으고 굴리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짧게 한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무 상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무설계 광고를 보면 20만 원 상당 혹은 30만 원 상당의 포트폴리오가 제공된다는 광고들이 많죠.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내가 보고서나 이런 종이를 받았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획대로 실제로 실행을 하고 관리를 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돈, 그러니까 내 자산이 늘어났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몇십만 원짜리 포트폴리오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비용인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융상품들은 어떤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금상품들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것들을 그냥 내가 손쉽게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재무설계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만큼 각자 다른 기준, 각자 다른 신념, 각자 다른 철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더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거나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금융에 대해서 알려주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까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담당자로 찾는 것이 성공적인 재무설계에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재무설계를 할 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무료 상담이지만 상품만 권유하는 상담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목표란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지 고민하는 상담, 그리고 단순하게 결과물만 받고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알려주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재무 설계,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담당자 개인의 역량보다는 이런 상담이나 관리가 회사 자체에서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더 이제 좋겠죠. 상담사 개인의 능력이 정말 좋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되려면 체계가 잡힌 회사 시스템이 좀 더 안정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재무 설계나 재무 상담이 어떤 분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굳이 뭐 내가 비용이나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하는 거, 우리가 살을 빼는 다이어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살을 빼는 방법 자체를 모르진 않거든요. 그냥 조금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을 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몸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가서 배워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처럼 재무 설계도 내가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직장 일들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내 돈 관리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 사실 요즘에는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뭐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보험 상품들을 많이 권유하기도 하고 대부분 상품의 권유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뭐 특정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 소속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상담은 이제 쉽지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재무 상담이나 재무 설계를 진행하는 곳들이 이제 이런 특정 권역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잘 찾아보시면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인 상담을 도와주는 곳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재무 상담들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